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좀 실전적 얘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가장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오답률 탑5 안에 너무나도 많이 가는 유형 중에 하나, 순서 배열 문장 삽입입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고민은 바로 이거일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제가 항상 현장 강의에서 아이들과 소통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 왜 내가 고른 순서 배열 문장 삽입의 오답 선지는 자꾸 엄청나게 틀리는 건 아닌데 왜 정답 근처에 머물러서 틀리는 걸까? 왜 자꾸 아쉽게 틀리는 걸까? 이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B, A, C를 이렇게 딱 고르잖아. 예를 들어 2번 선지죠. 그럼 꼭 정답은 뭐라 그래? 제가요 B, A까지는 잘 잡았는데요 C를 잘못 잡아서 틀렸어요. 5번이죠. 문장 삽입 마찬가지예요. 제일 위에 주어진 박스에 문장이 있고 밑에 이제 본문이 이렇게 좀 나와 있을 때 1번 너무 빨라, 자 2번 너무 급해, 자 들어가자 하면서 여러분들 3, 4, 5번에서 고민하잖아. 근데 꼭 틀리면 엄청나게 다른 선지를 고르진 않는단 말이야. 네가 3번을 고르면 정답은 4번이라 그러고, 네가 또 4번을 고르면 또 5번이라 그러고, 네가 또 5번을 고르면 6번은 없으니까 또 4번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틀리는 경우가 매번 똑같을 거란 말이야. 비단 이런 현상은 여러분들뿐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던 케이스거든. 자, 2개년 동안의 평가원의 순서 배열의 정답률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굵은 글씨가 정답률입니다. 뭘 확인할 수 있어? 여러분, 물론 요거는 약간 좀 너무 심했어. A, C, B 요거 나온 게 조금 심한 문제긴 했어. 자, 요러한 특이한 케이스만 제외하고 나면 너무너무 어렵네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넌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에 해당하는 이것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 이게 무슨 느낌이라 보시면 돼? 3번 선지라고 얘기한다는 건 정답이 B, C, A 했다는 소리야. 그럼 4번 선지에 압도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갔다라는 거. 4번 선지는 뭐라는 소리야? C, A, B라는 소리야. 그럼 딱 봐도 뭔지 알겠지 얘들아? 제가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걸 실수해서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만 본인이 틀렸던 걸 아쉽다라고 얘기하면서 덧붙이시거나 치부하시는데 미안합니다만 이건 그냥 순서별을 못하는 거야. 냉정하게 수용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들. 봐봐. 진짜 어려웠네요. 가 중요한 게 아니고 B를 잘했는데 B, A, C냐 B, C, A냐 어차피 경우의 수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죽어버린다고. 문장 삽입 똑같아. 계속 어떤 느낌이야? 봐봐 얘들아, 난리가 난다니까. 정답이 5번에 23%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가긴 갔지만 바로 옆에서 2배 정도의 친구들이 이렇게 죽어버린다고. 심지어 작년 수능 마찬가지죠.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정답이지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여기 있고 여기는 둘이 막 싸우고 난리가 났죠. 여기야. 아니요 여기야. 항상 결국 옆에서 죽는 케이스, 근처에서 죽는 케이스가 거의 그냥 열이면 열이란 말이야. 다시 원래 고민으로 돌아오죠. 왜 여러분들의 오답 선지는 정답 근처에 머무냐면 결론부터 내드릴게요.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이 시키는 대로 원칙을 수용하셔야 되는데 그 수용을 못하시고 자꾸만 여러분들의 뇌피셜로 문제를 푸셔서 그래. 그리고 예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습 안내서에 순서 삽입의 문제에 관해서 이런 멘트가 없었어. 비교적 어려운 유형이다. 국가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야 이거 어렵다, 어려워, 이런 멘트를 쓰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 케이스거든. 근데 이런 멘트를 쓰기 시작한 이후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순서배열 문장 삽입은 거의 BBC 방송국에서까지 언급했을 정도로 난도가 확 올라갔죠. 그럼 뭐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주관적 판단,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만 평가원이 뭐라고 말했는지에 대한 원칙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받아들이시라고. 그래야 네가 불편한 지문이 나왔을 때도 문제는 맞출 수 있고, 때로는 틀린 문제도 여러분들 해설지 보면 유독 순서별 문장 삽입에 해당하는 해설지는 좀 약간 답답하지 않니? 맨날 해설지에 박스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 B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니까 B로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그 다음 A의 내용은 이러하니까 A로 가는 것이 적절하며, 그리고 C로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므로 정답은 B, A, C다. 자꾸만 적절하며 자연스러우며 이런 말을 쓰는데 맨날 나는 틀리는데 그럼 나는 부적절한 사람인가? 나는 부자연스러운 사람인가? 이런 이제 좌절감을 안겨준다고. 그러니까 틀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된다고? 평가원이 얘기하는 이 원칙을 수용하셔야 된다고. 그럼 그 원칙이 뭐다? 글의 통일성, 일관성,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개념 응집성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이해하고 학습하셔야 된다고. 다만 제가 주위의 학생들을 좀 둘러보면 그래도 잘하고 계신 건 하나는 있긴 있어요. 뭐는 잘하시냐면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등의 언어 장치 쓰임에 대해서 표시하는 거 이런 건 그래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뭐 this도 동그라미 치고 뭐 연결어 however 나오면 세모도 치고 뭐 이런 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근데 오늘은 과연 이 응집성이 무슨 개념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본 강좌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순서 배열 문장 삽입의 문제 적어도 한 문제 한 문제씩은 맞출 수 있는 핵심적인 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평가원에 응집성의 개념을 수용하라 라고 하는 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글 속에 등장하는 소재 또는 소재가 담고 있는 성격 또는 때로는 표현 방식이 될 수 있는데 이 소재와 성격과 표현 방식 등이 응집한다는 건 어디서부터 출발을 문장이 해서 어디까지 그 문장이 서로 붙어 있는지를 알아내라는 거야. 근데 어떤 한 개의 문단이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하얀 색깔로 쭉 뭉쳐 있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단은 하얀 색깔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통일성, 일관성, 응집성이 만족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나 실전에 들어가면 이런 글은 여러분들이 거의 보지 못할 거란 말이야. 실제 현장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읽을 글들은요, 흰 색깔의 문장들이 막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노란 색깔 내용이 툭 하고 튀어나올 수도 있어. 내용이 전환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노란색이 쭉 서로 응집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한 번뿐인가? 아니, 또 있을 수 있어. 빨간 색깔 내용이 갑작스럽게 나오는데 그 내용도 이어지는 문장으로 하고 쭉 응집하게 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보게 되는 케이스라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평가원에서 말하는 응집성이라는 개념은요, 흰 색깔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내용을 넘어서서 갑작스럽게 노란 색깔 내용이 툭 하고 던져질 수 있다니까. 그럼 그때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왔지?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들 뭐 하시라고? 노란 색깔의 내용이 왜 나온 거야? 를 넘어서서 그러면 그 노란 색깔 내용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내용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에 대한 응집성을 판단하셔야 된다고. 빨간 색깔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다니까. 그럼 이것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 빨간색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서 역시 그건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의 삶이 달라지려면 흰 색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란 색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간 색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찾아야지 될까? 명확한 경계를 찾는 연습이 돼야 여러분들의 기존의 순서 삽입의 삶이 달라질 거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추상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실전적으로 순서 배열 문제에 국한해서 몇 가지 케이스를 좀 알려드릴게요.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야. 너네 나한테 고마워할 거라니까. 평소에 제 일반적인 순서 삽입 수업에서는요, 타다 들어오세요. 요즘 한창 진행 중. 순서 배열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총 5가지의 케이스를 제가 좀 정리해드려요. 근데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시험에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녀석 딱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경험했었던 난이도 하급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보통 출제가 되어 왔냐면 박스와 A, B, C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 박스의 내용에 흰 색깔 내용을 던져. 그리고 그와 유사한 내용을 B에도 던져. 그리고 너무나도 친절하게 눈에 잘 보이는 구간에서 연결어 따위를 하나 던져. 벗 같은 아이를 던진다고. 그리고 내용을 노란색으로 전환하고 그 노란 색깔 내용을 C로 쭉 하고 던지는 케이스. 이런 문제들을 주로 많이 연습하다 보니 실제 평가 문제에서 통하지 않는 잡다한 기술, 잡다한 스킬이 난무하는 것들로 근근히 버티려고 했었던 거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네가 고민하지 않아도 B, A, C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근데 이 문제는 출제 안 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니까 여러분들이 한간에 들었던 수많은 스킬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A 한 줄만 읽고 B 한 줄만 읽고 C 한 줄만 읽어도 문제가 풀려 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스킬들, 요즘 평가 문제 안 통한다니까. 봤잖아. 정답률이 증명해 주잖아. 제발 스킬 안 통할 거야.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니까. 즉 얘네들은 뒷부분을 굳이 읽지 않아도 B, A, C구나 라고 하는 스킬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제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보게 될 케이스가 뭘까? 난이도 중급으로 흘러가는 케이스. 박스 A, B, C 똑같이 제시됐을 때
박스에 흰 색깔 내용 주거든.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을 B에도 주긴 줘. 근데 얘는 아까보다는 굉장히 불친절하게 대놓고 눈에 보이는 구간에 연결어를 주지 않고 어중간한 구간에 연결어를 슬쩍 심어놔. 그리고 노란 색깔로 내용을 전환시키는데 그 내용도 많이 주지도 않아. 그냥 빼롱 하고 도망간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A까지 끌고 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줘. 근데 이런 행동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주 애매하고 어중간한 구간에 뭐 예를 들어 also 하면서 소재 하나를 추가해. 그리고 빨간 색깔 내용의 소재를 주면서도 내용 많이 안 줘. 메롱 하고 도망간다고. 메롱. 그 내용을 C까지 끌고 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줘서 정답을 B, A, C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됐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요. 출제의 가능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정도로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여러분들 뭐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냐면 어중간한 구간의 연결어를 제시하면서 내용의 전환의 경계점을 그어내야 되는 문제인 경우야. 근데 왜 이런 문제를 많이 내겠어요 요즘에? 이렇게 내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만 스킬을 부리니까 문제 출제한 사람이 얼마나 허탈해. 아니 저기 뭐 시골에 갇혀가지고 그냥 집에도 못 가고 뭐 몇 달 동안 이렇게 문제 내고 있는데 애들은 그냥 뭐 20초 만에 풀어버리네. 더 읽게 만들어야겠다. 이놈들이 앞부분만 보고 푸네. 이렇게 내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다 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온단 말이야. 하나만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요즘 평가원은요 뭐 하는 존재다? 진화하는 존재야. 여러분들이 평소에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너를 괴롭히려고 그래. 어떤 걸로? 또 이렇게 주니까 애들이 또 잘 보는 거야. 아 여기서부터 버스를 꺾였구나. 그래서 최대한 안 보이게 하려고 대문자 그러나를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그러나를 외치는 게 아니고 소문자를 주면서 그러나 최대한 안 보이게 만들어버린다고. 또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너네들을 최대한 전환점을 못 보게 만들어버린다고. 됐지? 중간 구간에 연결어 무조건 주의하시라고요. 실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건 안 나와요. 여러분들 기대하지도 마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요놈과 요놈이야. 자, 두 번째 케이스 뭔데? 난이도 3급으로 올라갈 때 똑같이 박스 A, B, C가 있다면 자, 박스에서 흰 색깔 내용을 줘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내용을 B에서도 줍니다. 근데 얘는 매우 불친절합니다. 연결어 그딴 거 없어. 그냥 내용을 싹 하고 바꿔요. 하지만 그 내용을 A까지 끌고 가게끔 만들어주긴 한단 말이야. 얼쏘? 야 그딴 친절함 기대하지도 마. 그냥 내용 하나를 추가해. 하지만 그 내용을 끌고 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답은 B, A, C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될 거. 어떤 요인이다? 어중간한 구간에 연결어 없이 소재나 성격을 전환시켜주는 경계를 찾아야 되는 문제. 이건 무조건 나올 것이다. 곧 봐봐 6월 평가원에 진짜 여러분들 저한테 고마워할 거라니까. 이걸 좀 알고 가시라고. 물론 이거 말고도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더 설명을 드리긴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건 뭐라고? 오시면 되고요. 이런 케이스를 머릿속에 어느 정도 집어넣은 채 수많은 문제를 계속 단련시키면서 또 이렇게 나왔네. 또 이렇게 나왔네.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시험장에서는 기대하고 기계처럼 반응하시면 돼. 기억해. 그렇게 나올 거라 기대하고 기계처럼 반응하시면 된다고. 여기서 작은 팁 두 가지만 좀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A 너무 빨라. A 너무 빨라. 이런 분들 계세요? 부탁드리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A를 네 맘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최소한 A에 무슨 소재가 나왔는지 어떤 성격이 나왔는지 딱 10초만이라도 손체크는 하고 내려가. 특히 A를 여러분들이 보통 지우는 이유가 박스와 안 어울리는 녀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 때문이잖아. 근데 그걸 오히려 역이용하시라고. 그럼 과연 박스와 A 사이는 어떤 소재 차이가 좀 있는 걸까라고 하는 걸 잠깐이라도 인식하고 BC를 가는 거랑 그렇지 않고 BC를 가는 거랑 너 차원이 다른 문제들을 마주치게 될 거야. 두 번째 팁. 혹시 조금씩 읽고 무언가를 빨리 판단하려고 드니? 괜찮아. 그렇게 하는 거 괜찮은데 그래도 어중간한 구간의 연결어가 그 어떤 종류라도 좋으니까 눈에 살짝 보이잖아? 그러면 멈추지 말고 해당 선지는 그냥 다 읽어. 다 읽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어지는 선지를 읽을 때 아까 그걸 보기를 너무 잘했네 라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 내 머릿속에는 지난 30여 년간 평가원에 출제했었던 모든 평가원의 기출문제가 머릿속에 다 있어. 그 기출문제를 다 알고 있다는 전제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니까 반드시 좀 해보세요. 자, 좀 쉬운 수준의 문제로 예시를 좀 잠깐 들어보면 예전 평가원 문제죠. 한번 슬쩍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고. 예를 들어 박스 안에는 뭐냐면 notation이라고 하는 녀석, 이거 악보 표기법이란 뜻인데 어찌됐든 초반에는 악보 표기법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뉘앙스로 얘는 이런 거 이상의 큰 의미가 있었어요 라는 말을 던져. 자, 첫 번째 단계. 뭐 무시하지 말자고? A 무시하지 말자고. 잠깐이라도 A의 소재와 성격을 체크하잖아. 쉬운 케이스로 여러분들은 뭐를 얻어낼 수 있냐면 쓰여진 즉 악보를 쓰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얘가 음악을 얼려버린대. 뭐라기보다는 발전하기보다는 얼려버리고요. 심지어 디스커리지 시킨대. 얘는 뉘앙스도 부족해진대.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 뉘앙스로서 너네한테 성격을 벌려버린단 말이야. 그럼 내가 너네한테 원하는 건 얘들아, 여러분들이 순서별 문제 풀 때 박스 다 읽고 A 다 읽고 B 다 읽고 C를 다 읽어서 이해를 한 번에 한 다음에 하고 머릿속에서 재배열한 다음에 정답 5번 이런 분들은 잘 없단 말이야. 분명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읽어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아까 그게 뭐였지? 이거 아까 그건 뭐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의 움직임은 아까 저게 저건가? 요게 요건가? 요렇게 되는 게 실제 여러분들의 현장 버전에서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하라는 거야. 박스는 일단 노테이션에 대해서 긍정적 뉘앙스의 성격을 제시했고 A번에서는 약간 부정적 뉘앙스를 제시했으니 여러분들은 이 성격의 차이를 알고 B와 C를 빠르게 판단만 하시면 된다고. 즉 악보 표기법이 좋다라는 건지 안 좋다라는 건지 정도를 빠르게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B번 첫 번째 문장. 악보 표기법 중요하다는 소리야? 아니면 단점이 있다는 소리야? 역시나 이 악보 표기법 즉 notation 그게 예술 그 자체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도였어요. 그렇지. 아까 노테이션은 이런 거보다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거의 예술 자체를 변화시켜버렸어요 라고 하는 긍정 뉘앙스 여기까지 응집하는 거지. 자, 여기서 잠깐. 평가 문제는 어떤 구간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어중간한 구간에서 연결어를 주던 안 주던 결국 전환점을 잡아내는 게 핵심이다. 빰빰 보이니? 너네한테 at the same time 이와 동시에 라고 하면서 일종의 연결어를 주면서 뭐를 던졌어? 여기에는 downside라고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라는 말 던진 거 괜찮지? 이 순간 우리는 뭘 얻어낼 수 있어? 아까 A번 슬쩍이라도 보길 잘했다 이런 게 되셔야 된다고. 됐나?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순간은 또 뭘까? 빰빰 이 느낌이라고. 얘는 얘처럼 대놓고 at the same time 이라고 하는 연결어를 주진 않았지만 은근슬쩍 내용의 소재를 뭐로 전환시켰게? 아까까지는 악보 표기법의 단점에 대해서 줄줄줄줄 설명을 주다가 갑자기 노테이션이라는 녀석이 도래하기 전에는요 역사적으로 음악이라는 녀석은 다 청각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는 소재를 어중간한 구간에서 툭 하고 하나 던져. 그걸 어디까지 끌고 올 수 있게끔 보라는 거야. 대부분의 세계의 음악은요 여전히 청각적입니다 라고 하는 이 소재 내용을 여기까지 끌고 간 거를 응집성 관점으로 네가 봤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결국 이 문제는 딱 요런 정도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악보 표기법 좋아요 여기서부터 단점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음악은 청각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청각적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정답 BAC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라고. 이 시스템을 믿으시라는 거야. 한 문제만 더 볼까 얘들아? 자, 요 케이스는 아까보다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케이스예요. 역시 평가 문제고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세한 설명은 제 유형 독해로 가시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아까보다 약간은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일까? 눈 씻고 찾아봐도 뭐가 없어? 연결어가 없어. 찾아봐야 되나? 요런 거 말고 응? 연결어 없어. A에 연결어 없지. B에 연결어 없지. C에 연결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무엇을 찾았어야 되는 거냐면 박스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세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들이다 라는 말을 던져요. 첫 번째 단계. 뭐 무시하지 말자고? A 무시하지 말자고. 잠깐이라도 어떤 소재가 나왔는지만이라도 보자고. A 보자마자 왜 갑자기 이런 소재가 나왔지? 이게 어렵진 않지. 아까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갑자기 무슨 소재를 툭 던져? 기술적 발전이라고 하는 녀석? 그 다음에 정보를 처리하는 거? 민주주의 얘기하고 있었는데 왜 기술 얘기하고 있고 정보 얘기하고 있지? 이렇게 소재가 쫙 벌어진다고.
그걸 알고 BC를 가는 거랑 아닌 거랑 차원이 다를 수 있다니까. 연습하면 늘어 얘들아. B번을 읽는 순간 such라고 하는 명시적 단서를 줬으니 앞에 있는 거 끌고 오는데요. 내용을 잘 읽어보니 무슨 느낌이 들었어야 되는 거냐면 전 세계에 해당하는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구나. 근데 그러한 환경에서 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도 다 뭐로 느껴져야 돼? 역시 민주주의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는 응집성이 느껴져야 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민주주의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얘들아? 시민들의 의견.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 맞지? 그래서 대중의 의견이라고 하는 녀석의 목표를 맞춘 정치라고 하는 녀석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라는 걸 그대로 응집시킨 거야. 자, 두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 어떤 구간? 어중간한 구간에서의 소재의 전환점을 반드시 경계를 그어라. 그게 어디야? 빠밤. 아무런 연결어도 제시하지 않는데 갑자기 무슨 소재를 툭 던져? 아까 민주주의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정보가요 파워를 만드는데요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 순간 아까 A 보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아니 A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눈의 움직임이 보길 잘했다 이 느낌으로 한 방에 풀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실제 정보에 관련된 소재로서의 출발점이 바로 어중간한 구간 여기서부터 그게 A까지 흘러 들어가는 게 느낌이 있어야 돼. 그러면 B에서부터 출발해서 A까지 응집하는 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C번 읽어보시면 돼.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뭐야? 사람들이 압도를 당했다고? 정보의 양이 압도당했어? 근데 갑자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부정적 뉘앙스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와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정 뉘앙스가 튀어나온 경우에는 여림은 아홉은 어디를 봐야 돼? 다른 선지 어중간한 구간에서 부정적 소재를 출발시켜서 그게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라는 걸 찾아내셔야 돼. 그게 어디? 이 구간이야.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여러분 박스는 그냥 민주주의 얘기, B번도 민주주의 얘기, 그러다가 소재만 전환시켜서 정보 얘기 또는 정보 기술 얘기의 소재만 전환시켰다면 여기는 아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완전히 바뀌어. 모두 없이 연결어도 주지 않아. 확인해볼까? 그 결과 정보의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풍요의 역설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집중이 희귀해져요. 집중이 떨어지는 결과가 생겨요 라는 부정 뉘앙스를 툭 하고 던져. 그럼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난이도를 조정하려면 조금만 쉽게 내려고 했었다면 여기에 뭘 줬어야 돼. 그러나 하지만 그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라고 연결어를 줬어야 돼. 근데 그딴 친절함 기대하지 말라 그랬지. 그냥 내용을 꺾어버린다고. 그러니 아까 케이스는 그나마 연결어를 중간 구간에 주긴 줬지만 지금 케이스는 연결어 하나도 주지 않고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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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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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꺾어버린다고. 정답은 역시 B, A, C였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얻어갈 거 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 뭐야? 어중간한 구간에서의 전환점에 조심하자. 두 번째는 A 무시하지 말자. 이 두 가지만 얻어도 순서 배열에서 정말 많은 업그레이드를 너가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자, 문장 삽입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조언을 또 드릴게요. 문장 삽입은 저 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랜덤한 문장이 나올 것이고 밑에 본문이 통으로 제시되는 거 맞죠? 그 말인즉슨 박스 안에 나오는 문장의 색깔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소리잖아. 뭐 예를 들면 그냥 노란 색깔 내용의 문장이 그냥 툭 나왔다고 치자고. 근데 가만 보면 여러분, 순서 배열 문제의 박스가 본문에 서두잖아. 그게 여기일 거 아니야. A 자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랜덤한 위치에 있는 선지잖아. 그걸 박스라고 생각하시자고. 랜덤한 위치에 있는 문장, 우리가 알 수 없는 색깔의 문장.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조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뭐 무시하지 말자고 A 무시하지 말아봐 라고 얘기했잖아. 문장 삽입도 마찬가지야. 박스 무시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시간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 즉 박스에 어떤 소재가 나왔는지, 어떤 성격이 제시됐는지 정도는 잠깐이라도 보고 가시라고. 물론 읽기에는 불편할 거야. 하지만 어떤 소재와 성격이 나왔는지만이라도 체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단 박스 내용을 보고 앞에 내용, 뒤에 내용을 예상하고 예측하는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엔 그렇게 안 통해요. 정답률이 증명한다니까 얘들아. 단순 스킬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그럼 아까도 얘들아, A의 소재와 박스의 소재가 이렇게 다르네 라는 걸 조금이라도 보고 내려가라고 하는 것처럼 문장 삽입도 얘와 얘가 이렇게 좀 다른 소재가 나오네 라는 걸 어느 정도 인식하고 문제를 푸는 거, 이게 실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케이스가 많아서 그래.
아까 증명 받았잖아 얘들아. A 무시하지 않았더니 요 소재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바로바로 느낄 수 있다니까. 물론 극상의 난이도의 경우는요, 박스와 본문 사이의 격차를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 즉 단절을 많이 주는 선지가 없어서 그냥 읽으면 읽힌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건 극상의 케이스를 논하는 거고, 그건 어디서 경험해? 비순서삽입에서 경험하시면 되고. 자, 아주 따끈따끈한 최근 문제야 얘들아. 근데 이 문제는 박스를 무시하면 정답 찾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얘들아, 어떤 문제는 박스 읽지 않고 본문의 단절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근데 최근처럼 난이도가 올라가는 추세에서는요, 본문의 단절의 구간을 잘 주지 않기 때문에 박스를 좀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해지고 있단 말이야. 제가 이 문제의 정답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건 스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 문제의 정답률이 무려 26%야.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오답 선지는 정답 근처에 머물지,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던 정답률의 정답 선지 근처에 36%, 25%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단 말이야. 지금도 뭘 좀 해보시냐면, 박스 읽고 여기까지 읽었을 때 박스와 본문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네. 눈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뭐가 벌어지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박스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나 라고 경계점을 주면서 과학의 집단적 특징이라는 녀석이 사라집니다 라는 말을 던졌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못 하셔도 돼. 어떤 성격과 소재가 나왔는지만이라도 보시라고. 근데 점점점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포착할 수 있게 되고, 눈의 움직임을 보면 어떤 게 벌어지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냐면, 현대의 과학이라는 녀석은 뭐를 한대? 지식을 집단화시킨다 그랬어. 지식을 기관화시킨다 그랬어. 여러분들, 기관화시킨다라는 건 결국 나의 개인적 지식이 아닌 기관의 지식으로서 집단화시킨다라는 거 정도 이해할 수 있니? 하는 순간, 뭐야, 얘 완전 내용의 성격이 벌어지는데? 를 한 번이라도 느끼면 이 밑에 내용이 되게 어렵거든? 그럼에도 뚫고 나갈 수가 있어. 즉 다시 말하면 노란 색깔 얘기는 집단적 특성에서의 과학 지식을 얘기하는 거고, 빨간 색깔 얘기는 집단적 특성에서의 과학 지식이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개인적 천재의 이야기 안에서를 여러분한테 벌려놓으면서 제시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의 미션은 뭐만 하면 돼? 노란 색깔 내용이 어디까지 흘러가고 빨간 색깔 내용 나오는 순간 꽂아 넣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정답률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내가 이런 것까지 보여줘야 되는지 모르지만 실제 제 문제풀이 흔적이에요. 작년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 대충 흔적만 봐. 작년 3월 뭐 보여? 중간 구간의 사선 보여? 중간 구간의 사선 보여? 그대로 끊지 마세요. 이거 그냥 편집한 거 아닌 거 보여줘야 돼. 어중간한 구간에서의 벗 보여? 또 있나? 여기 있다. 여기 보여? 어중간한 구간에서의 사선 보여? 이런 걸 네가 잡아내면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보여줘. 작년에 정말로 어려웠었던 9월 평가 모의고사. 대충만 봐요. 26%짜리 문제거든. 나중에 여러분들 제 수업에서 다 보게 되겠지만 보여? 어중간한 구간에서의 사선에서의 경계선을 가져다가 어디까지 응집하는지를 네가 잡아내야 되는 거. 이건 어떤 문제든지 똑같단 말이야. 같은 모의고사예요. 38번의 문장 삽입. 이거 보여? 이거? 이런 표시?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내용이 설령 조금 어렵다라고 해도 서로의 색깔이 완벽하게 빨간색, 노란색이 벌어지는 순간 문장이 순간적으로 어려워져도 무슨 색깔인지는 판단할 수 있게끔 나에게 힘을 실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라고? A 무시하지 마, 박스 무시하지 마. 잠깐 투자하는 게 어렵진 않잖아. 이해하라는 건 아니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단편적인 사항들만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평가원의 순서 삽입 문제는 무조건 난이도 올라가고 있는 건 기정사실이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있어야 될 몇 가지 케이스가 더 있고 몇 가지 주의해야 될 미세한 사항들이 더 있어. 근데 그거에 가장 기반을 두고 있는 핵심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으니 절대적으로 응집성의 원칙은 수용하고 어중간한 구간 잘 보시고 A 무시하지 말고 박스 무시하지 말아봐라 라는 것만이라도 한번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댓글.